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제 시험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차건 특히 1차. 예. 시간 관리 잘 하세요. 다 풀려가면요. 무조건 시간 모자랍니다. 다 푼 다음에 막상 답안 마킹하려고 하면 절대 시간 부족하거든요. 다 풀어놓고 마킹도 못하고 뺏겨버린 사례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당일날 절대 시간 안배 잘 하셔가지고 여유있게 마킹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시험 그런 경험 없으시잖아요. 특히 1차 과목은요. 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 나와요. 다 풀면 무조건 조심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많이 풀어도 반만 풀고 반은 버려야 되고 특히 민법도요. 장난 아니에요. 8년 문제가 30문제 넘게 나오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공부가 되었건 안 되었건 특히 시간 안배가 관건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어떻게 시험을 치르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느냐 요거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100분이죠) 그러니까 선 40분, 후 60분입니다. 앞에 가면 무조건 40분에 끝내세요. 남은 가면 60분 여유를 두셔야 됩니다. 반반하면 모자랍니다. 예. 그러면 앞에 과목 어떻게 하지? 앞에 과목은요. 앞에 과목은 여러분들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학교론부터 먼저 풀어야지. 나는 민법부터 먼저 풀어야지. 마음 아직 안 정하셨죠? 예. 일단 뭐 결심이 있었습니까? 예. 무조건 학교를 먼저, 민법 먼저보다는요. 시험이 어떤 과목이 어렵고 어떤 과목이 쉽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한 과목은 좀 쉽게 나와요. 한 과목 어렵게 나와요. 분명히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1차는 무조건 둘 중에 한 과목 어렵고 쉬운 것이고 2차 과목은 한 과목 반은 또 어렵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선 40분은 그날 시험지를 받으면 주르륵 빠르게 넘겨보시면 돼요. 그럼 판단되거든요. 아, 원래는 어떤 과목이 쉽구나. 어떤 과목이 어렵게 보이네. 판단되거든요. 거기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선 40분은 쉬운 과목입니다. 둘 중에서. 미리 결정 내리시지 마시고요. 나머지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고. 아무래도 어려운 과목이 시간 더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바람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둘 중에서 어느 과목이 더 쉬운 과목이죠? 어떠면 둘 다 어렵대.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선 40분은 자신 있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 후 60분은요. 자신이 없는 과목입니다. 어느 과목이 자신 있어요? 둘 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어쨌건 자신 있다. 쉬운 과목 40분 내에 풀고 어려운 과목은 여유있게 시간 두고요. 그러면 절대 안별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쉬운 과목이건 어려운 과목이건 둘 다 40분이건 60분이건 두 과목 모두 문제 풀면서 세모해야 됩니다. 문제 스킵할 거, 넘길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문장 길고 어렵고 상권 문제 분명히 볼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미련 갖지 마세요. 무조건 스킵하세요. 몇 개? 5개. 그래서 여기서 5문제 스킵하고 여기서 5문제 스킵하면요. 35문제잖아. 절대 시간 남지
절대 안 모자랍니다. 예. 일단 무조건 5문제는 버리도록 하세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 시간 쫓겨 가지고 예,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5문제 버렸다고 버린 게 아니거든. 이러면 이제 이 40분은 참 여유가 있어요. 그럼 뒤에 거 풀거든요. 풀고 나니까 또 시간이 남아. 왜? 5문제 어려운 걸 뺐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를 뒤늦게 풀면 돼요.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더 현명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중개사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공인회계사, 간접평가사 그런 쪽에서는요. 회계하기 진짜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 수험생들은요. 5문제가 아닙니다. 10문제를 버립니다. 10문제, 15문제 버려요. 왜? 꽈락만 넘기면 돼요. 딴 거 하면 보충하면 되니까. 그런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쨌건 각 과목별로 상권 문제 5문제는 스킵하자. 그거를 10월 달에 또는 9월 말에 모의고사 치죠. 그죠? 예. 또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3회분 치잖아요. 그때 연습하세요. 5문제 버리고 하시면 거기서 경험이 생겨. 예후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학교는 선생님이 5문제 버리라고 하더라 해서 아주 문제 보시면서 세모 넘어갑니다. 근데 웬걸 세모가 5개 아니고 20개라 20개. 완전히 빵입니다. 아시겠어요? 5개 얼마나 묻지 마시고 5개 정도라면 충분히 절대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혹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당일날은요 시간 안배 잘 하도록 하세요. 이것도 요령이고 실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투자를 다 끝냈고요. 다음이 활동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 순서는 활동은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다 하게 되면 감평 진도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감평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감평이 중요하니까 감정평가부터 먼저 본 다음에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 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폈죠? 24페이지 제5편 감정평가론입니다. 얘는요 무조건 6문제 출발입니다. 6문제. 7문제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6문제, 7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이제 감평하게 되면 크게 본다면 이런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3개 파트로 본다면 첫 번째 총론, 두 번째 강론입니다. 자, 강론 하게 되면 그냥 3방식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3방식 앞에 부분이 모두 총론 내용을 구분할게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평가 규칙이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게 세 파트인데요. 그럼 출제 흐름을 본다면 옛날입니다. 종전. 과거에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3방식이. 왜? 여기서 늘 3문제 반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종전 시험은 3방식에서 3문제가 나왔고 총론 파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주로 2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겨우 1문제. 이런 비중이 과거에 늘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시험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3방식은 불변. 그대로 3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랑 얘가 바뀌었어요. 총론 파트가 1문제. 규칙하고 가격공식 여기서 2문제. 패턴이 바뀌었더라고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최근 흐름대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3방식에서 문제가 3문제 나오는데 유의할 점은 여기서 3방식은 예외 없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문제 이상입니다. 계산 문제 2문제. 오히려 계산 문제는 감평은 빙글빙글 돌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공식이 딱딱 떨어지니까 풀면요 답이 딱 떨어져요. 준비하면 오히려 여기서 점수 따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에서 지금부터 봅니다. 지금 보는 게 총론이니까 총론 파트가 되게 이제 한 문제, 비중은 최근에 약하더라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41번. 감정평가 기본 개념. 포인트 42번. 가격 형성 원리. 다음 페이지. 포인트 43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포인트 44번. 가격 전식 있죠. 요까지에서 최고시험은요, 총론 파트니까 한 문제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총론 파트는 웬만하면 득점을 하세요. 예.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포인트 41번입니다. 기본 개념. 1번. 감정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표가 나오죠? 얘는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목차 2번. 분류. 자, 분류가 나왔다면 요 표가 안 빠져. 일괄평가, 구분평가, 분평가. 질문 잘 나오거든요. 어려운 질문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일괄평가는 둘 이상의 물건이 밑줄입니다. 일체로 거래 밑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이럴 때는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즉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일괄평가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일괄평가. 주로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합부동산인데 화살표 적어줍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반복합니다. 복합부동산의 일괄평가는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복합부동산의 일괄평가는 거래사 24페이지요. 예. 복합부동산의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구분평가는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밑줄입니다. 가치를 달리 하는 부분, 가치가 다르면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고요. 사실은 이 일괄 구분 부분에서 지문이 잘 나오는 게 부분평가가 지문이 더 잘 나왔습니다. 얘는 더 쉽어요. 대상 물건의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일부분 나왔다. 줄여볼까요? 아니면 일부 하든지, 아니면 부분 하든지. 일부분 또는 일부 또는 부분 이런 단어만 나타내면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일괄, 구분, 부분평가는 질문 잘 나옵니다. 포인트 42번 넘어가죠.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문제 1번 가격의 일반 이론인데요. 바로 1번 가치와 가격. 출제인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가치 가격은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화살표.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괄호, 괴리된다, 괴리 동그라미. 그러나 장기로 가게 되면 양자는 일치한다, 일치 동그라미. 쉬운 문장이죠. 요거 바꿔서 뭐래요? 단기에 일치하고 장기에 괴리된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왼쪽 가치는 밸류가 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다. 자, 가치 밸류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내구성 적어주고요. 따라서 가치가 강조되는 특성은 무엇 때문에? 내구성. 내구성은요, 영속성과 비슷한 말이죠. 효용가치가 오래가는 성격입니다. 내구성 때문에 가치, 밸류가 강조된다. 과거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제부터 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서 결론. 우리 시험은요, 나왔다면 무조건 좌우를 하나만 싹 바꿔버려. 바뀐다는 사전대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 가치는요, 첫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하시고요. 가격은요,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밑줄입니다. 지불된 금액 밑줄. 실제로 지불된 금액, 즉 매매 금액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가치는요, 현재 값이다. 현재 동그라미. 가격은요, 과거에 매매되었죠. 과거 값이다. 과거 동그라미. 바꾸면 틀린 말이 돼요. 세 번째, 가치는요,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다. 여러 개 동그라미. 그러나 가격은요, 매매는 단 한 번밖에 없지. 하나만 동그라미. 바꾸면 틀린 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치의 전문가는 평가사다. 평가사 밑줄. 다음에 가격의 전문가는 중개사죠. 중개사 밑줄. 또 체크된 것만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가로 2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표를 보시면서 네 가지 있죠. 첫 자보고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빨리 장가 가서. 그래서 가소 장계 네 가지입니다.
가격과 임의로 표시되고, 소유권 권리 이익의 가격이고, 장기적 배려가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가소장개. 얘는요, 과거는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제 패턴이 요즘은 거의 안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씩 갈게요. 두 번째 보시면,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 있죠. 요거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요즘은 몇 번 나왔습니다.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포괄에 존재하는 경우는 화살표,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가격은 형성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형성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형성된다. 요 문장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3번 내려가요. 시장 가치 조건은 4가지가 있다. 굵은 단어 보이죠?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자정의 통합하자. 통합자정. 통합자정. 따라서 통상적 시장, 즉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합리성인데 출품견의 합리성입니다. 자연성인데 거래 자연성이고요. 정통성, 당사자의 정통성이다. 통합자정 4가지 떠올리시고요. 목차 2번 내려가요.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먼저 1번. 가치 발생 요인은 4가지. 첫자 보고 유상유이. 유상유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유상유이 4가지고, 다만 이전성은 땡땡 밑줄 하세요. 권리의 양도. 권리를 이전한 것이지 권리 대신에 물건, 물건을 양도한다. 뭐 땅을 양도한 게 아니죠. 권리 양도를 가리킵니다. 그래 2번 내려가요. 가치 형성 요인은 표가 나와요. 크게 3가지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3가지인데요. 그래서 3가지도 첫자 보고 일지계 3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일지계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요. 이것은 계속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개별 요인은 추제 포인트 오른쪽 페이지 43번 보게 되면 지역 개별 분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만 남았다? 일반 요인만 남았죠. 일반 요인 종류가 3가지네요. 사경행 3가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인데, 그러면 얘도 초창기 과거에는요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안 묻더라고요.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사회적 요인 하게 되면, 자, 붉은 단어 보시면서 인가, 도교, 관건, 인가, 도교, 관건 이렇게 암기했죠. 인구, 가족 구성, 도시 형성, 교육, 다음에 관행, 건투 장식, 인가, 도교, 관건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에 경제적 요인도 붉게 되어 있죠. 그대로 저재물, 세기교, 저축 소비, 재정금융, 물가 임금, 세 부담의 상태, 기술 혁신, 교통체계 정비 상태다.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약간의 밑줄 꺼져 있죠. 이런 단어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런 단어들이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어서 주제 포인트 43번 넘어가죠.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은 최근에 꾸준히 늘 한 문제가 잘 나왔습니다. 별표 3개예요. 또 어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더라도 지역 결 분석은 문제는요 중상급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중하급 문제예요. 얘만 나왔다. 필히 득점해야 됩니다. 자, 목차 1번, 2번이죠. 1번이 중요하다. 1번 동그라미 양자의 비교. 여기서 집중 출제가 돼요.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지역 분석, 오른쪽은 개별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또 좌우를 하나만 싹 바꿔. 바뀐다면 찾으시면 틀린 답이에요. 바꿔서 묻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은 근거를 보게 되면 1순위가 지역성, 2순위가 인접성, 3순위가 부동성이 되고요. 개별 분석은 그대로 개별성 때문이고요. 두 칸 내려가서 판정 기준. 지역 분석은요,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 동그라미 줄여서 표사가 되고요.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사용 동그라미 줄여서 최사를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표사와 최사를 바꿔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칸 내려가서 분석 목적. 지역 분석은요, 가격 수준 동그라미. 개별 분석은요, 구체적 가격 동그라미.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분석 순서.
지역 분석은 먼저 합니다. 선행 분석 동그라미. 결과 분석은요, 나중에 하죠. 후행 분석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가격 원칙과 감가 두 개를 묶어주고요. 지역 분석은요, 적합 원칙이다. 적합 동그라미. 적합 원칙에 어긋나면요, 경제적 감가 동그라미. 그러면 뭔가 안 떠올라요?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GGG. 따라서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GGG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결 분석은요, 지원칙은요, 균형의 원칙, 균형 동그라미. 감가는요, 기능적 감가 동그라미. 그럼 기억나시죠? 기억. 그래서 결 분석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자. 목차 2번, 지역 분석의 범위.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소그램입니다. 첫 번째, 인근지역 동그라미. 세 번째, 동일 조건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특히 빈도 높게 묻습니다.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먼저 인근지역은 1번 대상 부동산이 밑줄입니다. 속한 지역 밑줄. 2번요. 인근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는 밑줄입니다. 작은 개념 밑줄. 큰 틀린 말입니다. 작은 개념이다. 다음에 3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밑줄입니다. 특정 용도 중심 밑줄. 이때 특정 용도는 이를 말해요. 바로 사실상 용도를 말해요. 사실상 용도 중심이다. 그러면 자, 다른 말로 현실적인 용도, 현재 이용하는 용도 중심인데요. 여기서 틀린 말은 뭐냐? 사실상 용도, 특정 용도 중심인데 과거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법상 용도지입니다. 공법상 용도 지역과 일치한다. 틀린 말입니다.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자, 행정구역이 있죠. 행정구역. 무슨 동, 무슨 리. 이런 행정구역과 일치한다. 역시 틀린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용도, 사실상 용도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파악합니다. 4번요.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밑줄입니다. 직접 영향 밑줄. 직접이지 간접 영향 틀린 말이요.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5번요. 인근지역은 고정적이 아니라 밑줄입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 밑줄. 늘 변하죠. 인근지역이 변화된 게 암기했죠. 성숙, 쇠천, 앞. 이렇게 늘 변합니다. 다음에 유사지역은요. 1번 지문 그대로 지문 나옵니다. 밑줄 하세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는 다른 지역이죠. 속하지 않는 비슷한 다른 지역입니다. 자, 2번도 유의하세요.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괄호만 밑줄합니다.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틀린 말이에요. 거리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요.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동일소건 동수. 자, 동수는요. 1번 모두 밑줄. 인근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하고 주변 용도지역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때 주변 용도지역은 후보지와 이행지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용도별로 보게 되면요. 2번, 3번이죠. 2번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후보지, 이행지. 주거지는요. 통근 가능한 범위를 따지고요. 상업지역의 통일소유권은요. 수익성을 따지게 되고 공업지역은 생산성을 따지게 됩니다. 후보지, 이행지는요. 원칙과 예외가 있죠. 요즘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냐? 용도전환 후, 이행 후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장래 용도를 중시하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행과 전환이 완만하다. 밑줄 하세요. 완만한 경우 밑줄. 완만하면요. 이행 전, 전환 전 동그라미. 전 용도를 중시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실제 포인트 44번 가격 재원칙이다. 사실은요, 과거 시험은 재원칙이 출제가 무진장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출전이 눈이 삐었나 봐요. 얘를 계속 안 내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재원칙도 얘도 한번 터져버리면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지역 분석, 결석만 계속 묻더라고요. 그러나 올해 시험도 재원칙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얘가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재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약 재원칙은 총 13개 재원칙인데 재원칙을 묻게 되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틀림없어요. 예. 재원칙이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재원칙 문제를 묻게 되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지 쓴다. 얘가 가장 많겠지. 여기 아니면요, 요거 있죠. 박스 문제. 박스 문제. 예제그 문제를 다 분석하면요, 주로 이제 얘가 일반적이지만은, 그런데 박스 확률도 없잖아요. 있어요. 박스를 묻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박스는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묻거나 세 개를 물어요. 두 개 묻는 게 쉬울까요? 세 개 묻는 게 쉬울까요? 결론, 정답. 세 개 묻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요, 세 개 물을 적에는 아주 단답형. 예를 들면, 자, 기능적 감가 원칙은 뭐지?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의 근거 원칙 뭐지? GGG 적합의 원칙.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음에 기준 시점의 근거 원칙, 변동의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단답형을 묻거든요. 이러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러나 두 개 묻게 되면요, 일단 중권 문제. 까다로워요. 다시 말하면요, 책에 없는 지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때는요, 단답형이 아니고 지문이 길어요. 예. 두 줄, 석 줄, 또는 뭐 넉 줄도 주고요. 문장을 길게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원칙인지 찾으시오. 이러면 그 중에 하나는 책에서 본 건데 한 개는 책에 또 없는 걸 낼 수 있거든. 이런 문제가 조금 골치 아파요. 왜?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박스 문제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3개 나왔다, 땡큐 하시고요. 2개 나왔다, 좀 골치 아프다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재원칙은요, 1번이 중심이죠. 최사 원칙이 중심입니다. 최사 원칙을 중심으로 목차 2번, 최사의 토대 원칙이 1번, 2번,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고요. 3번, 최사의 내부 원칙이 굵은 단위 있죠. 형수배기. 따라서 형수배기, 균형, 수익 체증 체감, 배, 수익 배분, 기원칙, 형수배기 4가지가 있고, 다음에 네 번째, 최사의 외부 원칙은요, 바로 적합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 최사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은요, 수요공급 원칙과 대치 원칙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 최사 원칙은, 자, 1번. 강조되는 근거. 최사가 강조된다. 많이 나왔습니다. 단어 2개 모두 밑줄.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이다. 용도의 다양성은요, 인문적 특성이죠. 부정성은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굵잖아. 얘가 많이 나왔고, 부정성도 묻는 단어가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로바로 돌리시고. 2번, 최사의 조건은요, 크게 4가지인데, 최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어 4개 있죠. 합리적 이용이 되어야 되고, 합법적 이용이 되어야 되고, 물리적 채택 가능한 이용이 되어야 되고, 과거로부터 최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경험적 증거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목차 2번, 최사의 토대 법칙입니다. 바로 시간 법칙이죠.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인데요. 변동의 원칙은 제목 그대로 부동산 가격은 늘 변화하지. 과거 다르고, 현재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늘 변화하죠. 따라서 기준 시점 동그라미. 기준 시점의 근거 원칙, 변동의 원칙이지. 아예 적어져요. 예측 X. 자꾸 예측을 집어넣어요.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변동의 원칙입니다. 2번요. 예측의 원칙은 그냥 한 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3번. 최사의 내부 원칙은, 자, 굵은 단어 보이죠? 형수배기 4가지다. 형수배기.
자, 먼저 첫 번째, 형. 균형의 원칙은요, 괄호 밑줄. 내부 균형 밑줄. 내부 균형을 이루어야지 최사가 된대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요, 땡땡 단에 있죠. 기능적 감가 동그라미. 그럼 뭐가 떠올려요? 균형, 기능적 감가, 기. 예. 그래서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기억 떠오르면 되겠지. 밑줄 하세요. 초과 설비나 과소 설비의 판정. 이런 것들이 균형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은 땡땡 밑줄입니다. 입체 이용률의 근거 밑줄 하시고. 3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똑같은 말로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수익 배분 원칙을 가리키는구나.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얘는요. 자, 굵은 단어 밑줄입니다. 토지잔여법의 근거 밑줄. 그죠?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원칙은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출제되었고요. 4번 뒤의 원칙은요. 밑줄입니다. 추가 투자 밑줄. 추가 투자와 관계된 원칙이고 또 끝에 문장을 밑줄하세요. 부동산 가치는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 R에다가 적어줄래요. 생산비 X 적어주고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 합이다. 틀린 말입니다.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합한 것입니다. 다음에 4번요. 최사와 관계된 외부 원칙. 외부 원칙은요. 적합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인데요. 그러면 1번 적합의 원칙은 바로 밑줄 외부 균형, 즉 외부 환경의 균형, 적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감가 동그라미. 감 잡히죠? GGG.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GGG 나오지. 다음에 2번요. 경쟁의 원칙은 나올 게 없어. 단어 밑줄입니다. 초과이윤만 밑줄. 초과이윤이 생기니까 경쟁하잖아요. 가볍게 보시고요. 5번요.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은요. 1번 수요 공급 원칙과 2번 대치 원칙인데요. 수요 공급 원칙은 하나만 밑줄하자. 가격의 이중성 밑줄. 이중성에 근거되는 원칙입니다. 자, 대치 원칙은요. 두 재와 간 비교하더라. 얘가 무슨 말이죠? 기억납니까? 자, 요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드릴 때 딱 두 개를 들고요.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서 두 개 물건이 만약 가격이 똑같으면요. 둘 중에서 효용이 높은 쪽을 선택합니다. 얘가 대치 원칙입니다. 또 효용 가치가 똑같으면 둘 중에서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두 물건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것이 바로 대치 원칙입니다. 3방식 동그라미. 3방식의 성립 근거 대치 원칙입니다. 아래 내려가세요. 까만 화살표가 두 개 나와요. 자, 두 번째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땡땡. 첫 단어 그렇게 되어 있죠. 능안전.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자, 과거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능안전 세 가지를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한다. 들렸지? 특별 원칙이지 가격 재원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과거는 여기까지가 주로 두 문제 나왔는데 최근 시험은 계속 요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여기까지는 득점하는 게 좋아요. 드디어 3방식 세 문제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아요. 3방식 넘어갑니다. 자, 참고 3방식의 성립. 1번 가격의 3년성, 2번 가치론. 1번, 2번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3번 얘가 여러분 나왔죠. 지산가액의 조정. 항목 4개인데 다 필요 없어요. 3번 동그라미. 3번이 집중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조정 방법은요. 단순히 세 가지 가격을 밑줄합니다. 산술 평균으로 한다. X 틀린 말이다. 산술 평균이 아니고 아래 문장을 모두 밑줄하세요. 두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얘가 맞는 말인데 예를요.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화살표 가중평균 적어주고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으로 구합니다. 가중평균. 자, 드디어 3방식 하나씩 봅니다. 주시포인트 45번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얘는요. 아래 공식 있죠. 공식 다 아시죠? 사례 가격 곱하기 5가지 사시지계면 5가지 곱하게 되면 비중가격입니다. 거래사례법은요.
3방식은, 자, 이거 보셨죠? 3방식은 계산 문제가 2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또는 3문제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온다면 이런 문제 하나도 안 나와요. 계산 문제가 최소한 2문제인데요. 그런데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사실은 이런 문제 나올 확률 적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래서 얘는요, 시험에 나왔거나 필요한 것만 체크해 드립니다. 목차. 자, 표로 보시면 장단점은 뭐 출제와 거래가 뭐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1번 사례 선택 기준, 2번 사례 정상화 방법. 1번은요, 사례 선택 기준은 이론 문제, 이론이고요. 2번 사례 정상화 방법은 별표 3개 되어 있죠? 계산 문제. 자, 그래서 1번 사례 선택 기준은요, 표를 보시면서 첫자 보니까 사시지계 나오죠? 사시지계. 하나씩 봅니다. 먼저 사정 보정 가능성은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 3번이 있죠. 3번을 동그라미. 3번 집중하세요. 질문 잘 나와요. 미쳐입니다, 모두. 사례가 표준지 공시지가이면 사정 보정은 절대 안 해요. 반복합니다. 자, 사정 보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얘는요, 질문 몇 번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절대 체크 잘 하세요.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정 보정 관계없다. 사정 보정 안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점 수정은요. 자, 2번 보게 되면 2번이 몇 년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참고로 들으세요. 지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기출문장. 시점 수정이 된 가격은 기준 시점에서 사례 분선의 가격이다. 그럼 포인트가 뭐냐? 자, 시점 수정된 가격은 기준 시점에서 사례 동그라미. 사례 동그라미. 여기다가 적어줄래요? 대상 X. 대상 X. 따라서 대상 불선의 가격이다. 틀린 말이고요. 사례 불선의 가격이다. 이렇게 나오면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다음에 세 번째, 지역요인 비교는요. 1번, 2번, 3번이 있죠. 2번하고 3번 묶어줘요. 2번, 3번. 2번, 3번 빈출입니다. 이런 지문. 자, 여러분들 다 공부했는 건데요. 사례가 밑줄 하세요. 인근지역에 존재하면 화살표, 지역요인 비교 X 생략합니다. 왜? 사례가 인근적이면 대상도 인근, 사례도 인근, 동네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역요인 비교는 생략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3번 사례 자료가 미치합니다. 유사 지역에 존재한다면 이때는 지역요인은 필요하다. 5입니다. 2번, 3번은요. 잘 나와요. 이상으로 선택 기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체크했고요. 다음에 목차 2번 사례의 정상화 방법입니다. 얘는요 뭐지? 계산 문제. 화살표 대사 비교. 대상 사례, 대사 분자 분모를 대사 비교하자. 대사 비교. 자, 대사죠, 대사. 대상 사례, 분자 분모, 대사 비교. 얘만 찾으면 계산 문제 대비하는 건데요. 그러면 연습합니다. 1번 사정 보정이네요. 사례 물건이 몇 호자 금일에 인해서, 즉 사례 나왔죠? 이거 딱 떠올리고요. 사례가 몇 호자 금일에 인해서 정상 가격보다 10% 고가, 10% 비싸면 기준이 100이죠. 비싸니까 얼마? 110. 그러면 대상은 아무런 말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상거래다 10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10% 비싸다 110분의 100. 이런 것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2번, 3번 묶어주고 2번, 3번. 2번, 3번은요. 지역요인 비교입니다. 역시 대사 비교. 대사 비교. 2번 밑줄 하세요. 대상과 사례가 모두 인근지역 밑줄. 대상도 인근, 사례도 인근이다. 이때는요, 지역요인 비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안 하면 이거잖아요. 둘 다 인근지역이면 얘도 100이면 얘도 100이다. 100분의 100이에요.
이면 생략 가능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100분의 100인데 사실은 생략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3번. 지금부터 요인비교는요. 보다를 찾자. 대상 소재 지역은 사례 소재 지역보다 동그라미 보다. 그럼 사례 보다니까 보다가 100이잖아. 자, 다음에 이렇게 사례 보다를 자, 100 잡아줘. 보다가 100입니다. 사례보다 대상이 10% 우시하니까 얼마? 110. 마지막으로 4번 대사비교. 역시 보다를 찾죠. 개별된 비교입니다. 4번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산 보다 동그라미 대상 보다. 그럼 보다가 100이잖아요. 대상이 100이 되고요. 그럼 사례는 개별적인 모든 요인에서 20% 열시하면 얼마? 80이죠. 이제 대상만 찾으면 문제 다 푼 겁니다.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박스 보시면서 거래 사례 비법 공식이 나와요. 반복되죠. 사례 가격 곱하기 뭐? 사, 시, 지, 개, 면 5가지를 대상 사례 분자분모 비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게 두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사례 가격이 아니고 뭐죠? 표준지. 표준지로부터 곱하기 세개죠. 첫자 보고 뭐? 시지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 비교치입니다. 공시지가는요. 표준지 곱하기 시지계. 뭐가 빠졌다? 얘가 없잖아. 첫자 끝자 빠졌죠. 반복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정 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잘 나와요. 네. 표준지는 사정 보정 안 한다. 안 하잖아. 시지계니까. 네. 다음에 면접비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공시지가는요.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제곱미터당 가격. 단가. 제곱미터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자, 끝자 빼고 뭐 시지계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올해 힘이 기재가 되지. 그러면 시지계 얘가요. 작년 34일 때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출제원들은 이제 얘가 작년 됐기 때문에 올해 뭐 올라갑니다. 올해는 거래사례법은 가시권 들어가요. 왜? 작년에 공시가 나왔잖아. 올해는요 낸다면 이제 거래사례법은 역시 출제 가능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연습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포인트 46번 원가법. 원가법은요 공식 보게 되면 단어 2개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니까 복선가입니다. 뭐하고 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 빼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삼방식은 뭐라고 했죠? 계산문제 2문제. 계산문제 분석하자. 그러면 제조원가는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요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20회 때, 25회 때. 그리고 안 나왔어.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 나왔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그죠? 예. 왜? 타이밍은 일단 넘었잖아.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제로원가가 계속 나왔다면 땡큐야, 땡큐. 여러분도 계속특강 잘 보시면 이 문제 쉬워요. 이런 문제는 덕점 찬스입니다. 찬스. 그러면 감가수정은요 계산 문제. 딱 2가지예요. 2가지. 정액법. 정률법. 상황예법 없잖아요. 얘는 안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어떡하지? 저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어떡하지? 출전이 또라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안 나와요. 얘가
얘가 7번 나왔거든. 얘가 1번 나왔어요. 얘는 2번 나왔어요. 토탈 10번 나왔어요. 마음대로 보이잖아요. 뭐가 최고 중요하지? 정액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건 뭐냐? 이거는요. 얘는 29회 때 나왔거든. 다음에 31회 때 나왔거든. 다음에 작년 34회 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얘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연타로 35에 원래 안 나와요. 그래서 버려도 괜찮아요. 그럼 확률상 얘는 이제 나가래지. 그렇잖아요. 얘는 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지? 얘나 얘가 남았잖아. 정렬법은요. 28회 때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 속담에 소발의 지잡기야. 뭐 또 내면 할 수 없지. 내면요. 할 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출제내라면 딱 분석하거든. 다 보고 내잖아요. 내니까 얘보다 얘를 더 선호하거든. 그래서 원래 원가법은요. 얘는 어려워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따지면 얘가 더 확률이 높아진다. 얘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땡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1번. 장단점은 가볍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1번. 제조달 원가는 의부터 봅니다. 1번. 기준 시점 동그라미. 빈출. 뻑하면 나와. 긴 시점 기준이지. 틀리면 항상 뭐지? 신축 시점을 늘 집어넣지. 네. 그래서 항상 신축 시점 바로 X하고 바로 패스를 해야 됩니다. 바로 긴 시점 현재에 들어가는 모든 원가의 총액입니다. 박스에 있죠. 박스는 뭡니까? 공식이죠. 제대로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지? 이꼴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인데 항상 제대로 원가는요. 기준 시점 밑줄. 왜? 계산 문제는요. 신축 시점을 주거든. 이것을요. 긴 시점을 고쳐야 된다. 고치면 이제 거기서 답이 거의 나오거든요. 항상 제대로 원가는요. 신축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을 뭘로 고친다? 긴 시점으로 고쳐주는 작업. 이걸 조심하시고요. 2번 종류. 종류 보시면 표를 봅니다. 두 가지. 왼쪽은 복조원가 또는 재생산비용. 오른쪽은요. 대체원가 또는 대체비용. 예. 얘는 당연히 이런 지문이지. 이런 지문. 얘는 뭡니까? 역시 좌우를 바꿔서 묻겠지. 첫 번째. 복조원가는요. 첫 번째 항목. 똑같은 모양 밑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 번째 줄 화살표 물리적 개념 밑줄. 오른쪽 대체원가는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동일한 효용 밑줄. 동일한 값어치예요. 따라서 화살표 경제적 개념 밑줄. 그리고 대체원가는요. 내려가서 오래된 건물이 적합한데요. 맨 끝에 보시면 자 집중합니다. 밑줄 하세요. 기능적 감가는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복조원가예요? 대치원가예요? 대치원가. 자꾸 복조원가 집으면 틀린 말이에요. 이어서 바로 2번. 3번.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은 도급건설 동그라미.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설령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으로 고쳐야 됩니다. 도급건설 기준으로 박스 있죠? 박스 보게 되면 단어 두 개 밑줄. 표준적 건설비 밑줄. 내려가서 통상 부대비용 밑줄. 이거 두 개 합한 것이 제대로 원가인데 다시 표준적 건설비는 단어 세 개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세 번째 밑줄 하세요. 수급인의 이윤, 기업이윤 밑줄. 반복합니다. 제대로 원가에는 기업인이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왜 포함됩니까? 도급건설이니까. 도급건설. 포함된다. 기억하세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문장이에요. 포함된다. 여기까지가 제조달 원가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감가수정 방법이죠. 감가수정. 감가수정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